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유순관입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 소식들에 아마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막연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류창고의 화재 통계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물류창고 화재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고 어떠한 원인들이 이러한 큰 대형 화재들을 불러왔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물류창고들은 단순히 물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기능들을 담당했었지만 최근에 물류창고들은 이러한 기능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커머스의 성장, 그리고 3자 물류의 확산, 또 최근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 소비 패턴들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D2C를 통한 트렌드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D2C는 유통기업의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자사몰이나 직영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물류 방식인데요. 최근 D2C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사몰 물량을 전담하는 물류센터나 소비자와 가까운 도심의 물류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택배 물량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22년에 들어서 그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물류창고의 신규 등록수는 18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약 2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물류창고의 변화는 물류창고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볼 수 있습니다. 보관 중심에서 분류와 출고 등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물류센터들이 기능을 하게 되면서 물류창고들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재 기술의 발전이나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화 등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물류센터의 대규모화를 불러왔고 또한 보관의 포장과 가공 등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또한 배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저온 상품의 증가 등을 통한 특성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물류센터들은 점점 더 수도권에 밀집화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들은 경기도에 약 34.2%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물류창고들이 경기도에는 21개나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창고들의 트렌드에 따른 어떠한 위험들이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효율성을 위한 대형화라든지 고층화 및 고천장화에 따라서 창고에 있는 화재 하중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방화 구획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대형화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창고와 고층 렉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의 성능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가 이러한 화재 현장에 접근하거나 소화 활동하는 것들이 점점 어렵게 되면서 소화 활동 자체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및 주문 처리, 분류 업무 등 작업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걸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되고 물류 시스템들이 공정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들은 화재 위험 요소들을 증가시키고 다수 인원들이 물류센터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 새벽 배송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냉장이나 냉동 창고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냉동 창고는 필수적으로 우레탄 단열재라든지 이러한 단열재의 사용들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가연성 우레탄 단열재의 사용은 화재 하중과 위험도를 크게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파 우려를 이유로 스프링클러들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물류창고의 트렌드에 따라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재 안전 기준들도 점차 강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화재 안전 기준들이 강화됐는지 한번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1월에는 물류터미널 2의 창고 시설도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창고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들이 강화됐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기존에는 바닥 면적이 3,000제곱 이상인 대형 창고 시설에만 내부 마감 재료의 성능들을 제한했는데요. 2015년 5월 이후에는 60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창고로 이러한 기준들을 확대해서 내부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들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창고 시설에 대해서 내부 마감 재료를 거실 재료는 난연으로 하고 통로 마감 재료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는 등 마감 재료에 대한 성능 기준들을 강화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 마감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3층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 5층 이하에는 난연, 그리고 6층 이상에는 준불연을 쓰도록 하고 있었는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창고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마감재는 심재를 포함해서 모두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근 2022년 8월에는 소방청에서는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 행정 예고 안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소방 시설을 강화하는 기준들을 마련했고요. 또한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소화 수조의 수온의 기준들을 상향시키는 기준들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들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 안전 기준의 강화들이 과연 물류창고의 화재들을 저감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왔을까요? 물류창고의 화재 사고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에서 화재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1,214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사망자는 8.5명, 재산 피해는 약 894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2명에서 4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다가 2008년과 2020년에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경기 이천의 코리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서는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40명 사망했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인 2020년 4월에는 경기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자 38명, 부상 10명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화재 건수에 대비해서 보면 물류창고의 화재 점유율은 2.8%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피해의 2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형화, 첨단화로 사고 발생 시에 물류창고가 큰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1년에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액이 무려 4,74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창고 시설들 같은 경우에 다른 공장 업종과는 다르게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화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창고 내에 많은 가연물들을 보관하고 있고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이 출입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어떠한 원인들이 물류창고에 화재 사고를 일으켰는지 그 화재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사고가 43%,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사고가 28%, 원인 미상의 화재 사고가 16% 정도의 순이었고요.
여러 가지 각종 화재 대책이라든지 안전 기준들이 많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의 원인의 점유율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건의 큰 대표적인 그 화재 안전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그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등으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2019년에 발생했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2020년에는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1년에 발생한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의 인명피해와 아주 대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대책이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단계의 화재안전 대책에도 화재의 원인들은 큰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화재 사고 원인들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대한 원인들은 주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소각, 그리고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꽃 같은 것들에 의한 화재들이 주를 이뤘고요. 정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들은 미확인 단락이라든지 절연이 열화된 단락, 그리고 기타 이유들로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생 유형 중에 좀 차이들을 살펴보면 주로 운영 중에는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고, 공사 중인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라든지 절단 시에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즉 부주의에 의한 화재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류창고 대형 화재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주요 화재 사례 5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조사 중인 이천 크리스 물류창고와 평택 펨스 물류창고는 이 화재 사고 원인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운영 중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 1명과 또 소방관 1명이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43억이라는 큰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콘센트 발열에 의한 정기적인 요인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어떠한 위험 요인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다량의 물품이 적재된 진열대 측면에 전기 콘센트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발령됐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관리자가 스프링클러의 작동이라든지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시키면서 화재 시스템의 작동을 10여 분 이상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평상시에도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자동 경보시설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 설비들을 수동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위험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7월에 발생한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5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재산피해 368억이 발생한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전기 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했는데요. 어떠한 위험 요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물탱크 후면의 외벽에는 전기 히터가 3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탱크 내에는 물이 없었고 층별로 연결된 물탱크와 배관, 보온재 및 천장 우레탄 폼이 히터와 인접해 있었죠. 이 건물은 또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오작동을 이유로 해서 소방시설을 수동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화재 발생 시에는 휴대폰을 소지 금지한 운영 정책상 초기 신고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그런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4월에 발생한 군포 한국복합물류센터 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237억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로 밝혀졌는데요. 그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된 쓰레기 수거함 옆에서 근로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강풍주의보가 발령돼서
꽁초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내부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특히나 건물 외부에서 화재가 먼저 발생하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들이 화재를 인지하는 것들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 설치된 많은 방화 셔터라든지 수직 반송기에 설치된 셔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진 경향이 있었고요. 일부 스프링클러 배관 같은 경우에는 파단이 되어 있어서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 중이 아닌 공사 중인 그 물류 창고들이 어떠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위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4월에 발생한 한 익스프레스 물류 창고는 사망 38명과 부상 12명의 아주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화재 원인 자체는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인은 너무나 명확한데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화재 위험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67명 투입돼서 우레탄 폼 도포하고 배관 및 마감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동시에 전기 및 산소 용접 작업 등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작업 시에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화재 감시자는 현장을 이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화재 조사 결과 작업장 내에서는 많은 담배꽁초가 발견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소방시설, 즉 공사 현장에서 화재 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소방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거나 화재 위험 주의들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을 무시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남사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EPS 블록 적치 장소 인근에서 위험한 화기, 용접 그라인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방호 조치 자체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재산 피해 약 3.2억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류창고 화재 확대 원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및 시설 기준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기준 자체가 미비했습니다. 물류창고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화재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의 용량 같은 것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르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높은 층고와 넓은 면적, 그리고 많은 가연성 물품이 적치되어 있어서 화재 하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이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 분전반 및 전기 지게차용 충전 설비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창고 시설 내 배분전반은 은폐식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는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에만 22건 정도의 화재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 기준들이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 지게차용 충전 설비 화재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비 기준도 아직 명확히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10년간 전기 지게차 충전 설비에서 약 8건의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류단지 및 창고에 소방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방차 접근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소화전 설치 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사면에서 소방 활동을 할 필요들이 있는데 주변에 도로가 부족하거나 미흡해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천 쿠팡 물류센터를 보더라도 사면 중에 이면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서 소방 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공사 중인 건물에 필요한 임시 소방시설에 기준들이 미흡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근처에서 다양한 위험 작업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시 소방시설 기준은 그 예방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에서 그동안 조립식으로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스티로폼이라든지 우레탄 등의 심재를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들이 개정되면서 준불연제가 의무화되었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물류창고들은 아직까지
가연성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화재 위험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자체 점검에 따라서 물류창고의 안전시설과 소방시설들을 점검함에 따라서 소방설비의 점검들이 부실화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류창고 대부분들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부실점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용인 베스트코 물류센터와 이천 청백 냉동 냉장창고 화재에서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좀 미흡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용직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 한국복합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담배꽁초 투기가 바로 그 화재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화재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안 되도록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단축 등을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 한 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위험 작업들이 동반 수행됨에 따라서 아주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류창고의 화재 확대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물류창고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화재 확대 원인들이 여러분들의 창고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다시 주변을 둘러보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